지금 문제는 친명, 친이들 간의 친명, 비명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지금 고조가 되는 가운데에서 강성 지지층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 기사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개딸들, 이낙연 영구 제명입니다. 이재명 만료에도 비명계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반란표의 배후다. 반란표의 배후가 이낙연 대표, 이전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14,000여 명이 당 청원에 올렸다. 청원 내용 여기 같이 쭉 가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 민주당 지금 진행 중 청원으로 해서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라고 청원 동의가 지금 14,000명이 넘게 지금 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신정현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반란표의 배후다라는 이런 해석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네. 이거를 뭐 진두지휘해서 조작적으로 기획해서 뭐 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의 부결의 어떤 결과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노했던 당원들, 일부 당원들이 그 화살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제 쏴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해서 될 문제는 진짜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근원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4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뭐 이제 가결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해서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낙선 운동, 뭐 살생부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뭐 수박 착즙이라는 표현도 쓰고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를 찾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두려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요 부결의 어떤 표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봐야 되고 지도부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저렇게 이제 나오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언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직접 언급하시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계세요. 대변인 통해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분란이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 마음이 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쨌든 간에 부결의 숫자 이런 것들 이제 산불은요. 아까 산불 얘기하셨는데 네. 부결의 어떤 숫자, 표, 찬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결을 던졌던 분들의 마음도요. 단순히 소통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되죠? 제가 보는 생각은요. 네. 결국 지지율이 관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 이후에 8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방세로 하락 곡선을 이어왔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이 상태로는 내년도 총선에서는 무조건 진다라는 그 체감을 누가 가장 강하게 갖고 있냐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체감을 해요. 거리에서 그냥 일상에서. 그렇다면 총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화를 많이 한다? 그래서 마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총선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표께서 충분한 결단을 가지고 답을 주셔야만 이 문제가 일단 봉합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지금 거듭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뭐 조직적으로 비명이 움직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리고 그 배우가 이낙연 전 대표 아니냐라는 개딸의 저희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실제 원내 의원도 뭔가 조직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주말께 조직적인 어떤 표를 모으는 그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정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특별한 어떤 특정 계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당대표 내려오라.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겠다. 이렇게 실력 행사한 것은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정치 아닌가. 네, 지금 뭔가 비명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친명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네. 근데 지금 친명은 비명계가 좀 기획을 한 거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자꾸 엇나가지 말고 뭐 개딸 그런 거 하지 말고 화합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내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투트랙인 걸까요? 일단 그 친명계 인사들 그리고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 가운데서 제 이제 귀를 좀 의심하게 했던 것은 이제 뭐 올바른 정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들이 민주당 내 올바른 정치 감별사를 자처하시면서 이것이 올바른 정치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은 정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기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이라는 말을 처음 쓰시면서 사실상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배타적으로 대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친명계 인사들도 그런 기류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개딸분들이 저렇게 막 출당 청원도 하고 말하자면 문자 폭탄도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좀 다 같이 화합합시다. 저는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도 만류해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아까 네. 말씀하신 이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저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본인 생각이신 거죠. 제 생각입니다. 네. 솔직하게 제 생각이지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의원들은 못 믿겠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그래도 다 완벽하게 압도적인 부결로 예상을 했었는데 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탈표가 이렇게 많아, 반란표가 네.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과연 그 의원이 누구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고 저 사람이 과연 나 부결을 던졌을까 찬성을 던졌을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믿을 사람은 결국 나의 팬덤이다 이렇게 되고 본인이 어떤 그 본인에게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을 대신해서 강성 팬덤이 공격을 해준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불리할 게 없거든요. 민주당은 망가지더라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굳이 만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만류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런 그 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이런 정책 맥락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본인 개인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런 상황을 나쁘게 보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도 주셨는데 지금의 이런 굉장한 갈등 상황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총선 승리 위해 봉합이 지금 급선무다. 계파 갈등 숨 고르는 민주당입니다. 친문 초재선 그룹이 이 지금 중재를 자처를 하고 있다. 당장은 일단 이재명 체제로 가는 걸로 좀 유지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 중도 이탈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비명계와 대표 교체에 지금 이 친문이 주어져 비명계랑 대표 교체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숨을 고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중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권지웅 위원장, 네. 권지웅 위원님 말이 자꾸 씹히네요. 네. 지금 안에서 중재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방식 자체라기보다 네. 어쨌건 이게 되게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원들 혹은 아니면 당원들이 네. 어쨌건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매우 허술했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일단 부결하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상수로 삼아서 어떻게 해나갈 건가를 능동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정도가 저는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부터 이견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네. 사실 초재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다른 어떤 정무적인 일을 하면서 네. 꽤나 네트워크가 있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좀 역할을 해서 그러면 어쨌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열된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에게만 좋고 그리고 동시에 그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어떤 부당성도 비판하고 어떤 민생을 이끌어달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니 네. 연결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서 나름 좀 인맥이 넓은 뭐 친명, 비명 이걸 떠나서 지금 일단 인맥이 넓은 의원들이 중간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